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네, 지리교사 김정혁입니다. 3학년 등교 계약 시기가 발표가 났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수요일 13일부터 여러분들 등교를 하게 되는데, 선생님이 직접 촬영하는 이 직강 강의는 오늘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옛날 말로 문이과 공통, 그러니까 한국지리를 수강하는 1, 4반 학생들, 그 다음에 여행지리를 듣는 70반 학생들, 3학년 5, 6반 학생들만 빼고, 글로벌 경제 과정 학생들만 빼고, 선생님이 들어가는 그 수업 1, 4반, 그 다음에 70반 모든 학생들에게 마지막, 그래서 원격 강의 인사도 드리고, 그리고 실제 이제 어차피 다음 주면은 만나게 되니까, 좀 있으면 만나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지금 1, 4반 같은 경우는 1반은 이제 오늘 이게 13차 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1반 같은 경우에 한국지리 13차 시에서 오늘 5월 12일 날 1교시에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듣고 내일이면 이제 개학을 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2반 같은 경우는 조금 온라인 계약을 목요일 금요일 날 해서 그런지 지금 이 강의 13차 시 이 한국지리 강의뿐만 아니라 14차 시도 1시간 더 있어요. 5월 12일 7교시에 해당하네요. 화요일. 근데 이거는 제가 2반만을 위해서 1시간 수업 촬영 분량을 따로 이렇게 촬영하지는 못하고요. EBS 하천 지형과 관련된 부분 연계 강의를 1시간 틀어드릴 거예요. 강의를 촬영하기 귀찮다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문과반 같은 경우 1, 4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수업이 지금 12차시까지는 이 1차 지필고사 진도 범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제 특정 반만 따로 온라인으로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반 학생들은 5월 10일 7교시에 EBS 연계 강의까지 꼭 들어주셔야 출석 확인이 완료되고요. 그리고 3학년 3, 4반 학생들은 지금 아마 이 강의는 못 볼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 여행지리 친구들도 같이 지금 이 강의를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전공이 지리다 보니까 지리하고 대학과 관련된 이야기 중심으로 짧게 그렇게 풀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70반 여행지리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이라 선생님이 EBS 연계를 문과보다, 그러니까 1, 4반보다, 1, 4반은 거의 온라인 계약을 한 이후에는 EBS 연계를 안 하고 선생님이 직접 했죠. 왜냐면은 1, 4반 친구들은 이게 국영수 4과목에 3학년 1학기 내신 반영 비중도 높은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직접 촬영을 하고 시험 문제를 내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70반 학생들은 아무래도 진로 선택이고, 1차 지필 평가도 없고, 그래서 한반도의 지체 구조 관련된, 지구과학 관련된 내용 연계 강의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자연계 친구들은, 김재원 선생님 문과는 강의를 다 찍고, 자연계는, 한 절반 찍고, 한 절반 EBS 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한반도의 지체 구조, 제가 연계해드린 부분은요, 우리 이제 기말고사 여행지리 시험 범위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고 등교 계약을 하면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상대적으로 여행지리는 한국지리에 비해서 부담이 적잖아요. 그래서 제가 70반 학생들은 직강할 때마다 이제 국영수가 잘 챙기라 그랬고, 그래서 모든 이충고 3학년 학생들 공통입니다. 우리가 이제 5월 13일 날 개학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사실상 고3 생활은요, 한번 계산해 볼까요? 5월, 6월, 7월, 8월 초, 그러니까 4개월이 채 안 돼요. 4개월이 채 안 되는 3개월 한 반쯤 되는 기간에 여러분들 수시에 반영되는 내신 비중이 다 완성되는 거니만큼 여러분들 고3 생활이 12월, 1월, 2월까지 쭉 연계되는 거 아니니까. 물론 예체능 하는 학생들, 일부 학생들은 이제 정시 때까지도 가고 실기 준비 때문에 많이 괴롭고 힘든 날들 보내겠지만, 그래도 많은 학생들이 3학년 1학기 내신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왜 올해 이런 일이 터져서 우리 학번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해왔던 대로 열심히 해주시고, 그리고 남은 학교 생활, 여러분들 1, 2학년 때도 학교 생활 고생 많았잖아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도 여행지리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9차 시에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이제 3학년 7반 학생들은 또 이 강의를 못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아무튼 원격교육 마지막 강의는 통합해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구글어스 말고 이제 V월드로 우리나라의 대학 관련된 얘기들 조금 짧게 해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선생님 찍은 강의, EBS 연계 강의 이런 거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지금도 이거 시작해놓고 자리 뜨지 않고 보고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 마음 알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 강의든 아니면 학교 생활이든 성실하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분명 성공할 겁니다. 네, 그래서 자, 뭐 자세한 얘기는 이제 만나서 직접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 안내를 해드릴게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 여기에 이 지리 자료라 그래서 제가 이제 지리학과 입시 자료를 3월 22일 날 사실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보신 친구들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요거 보면서 대학교 한번 V월드로 살펴보고 그 내용 설명드릴게요. 뭐 다른 학과도 제가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 수업이니까 지리교육과 관련된 거 보여드릴게요. 그럼 또 70번 학생들, 선생님 그거 문과 학과잖아요. 아니에요. 이 지리라는 과목이 우리나라에는 문과에 편성이 돼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자연계에 있는 경희대 지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또 자연과학대학에 편성이 돼 있기도 하고 또 최근에 바뀌었어요. 이 건국대 같은 경우에 지리학과가 원래 자연계였는데 인문계로 이제 바뀌게 되지만 학생들을 뽑을 때 여러분들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문과 이과가 없는 여러분들은 계열 집중 이후 과정이잖아요. 우리 이충고등학교는. 그래서 교차 지원을 하시게 되면은 70반 학생들도 이 지리학과, 지리교육과 지원이 가능하죠. 대신에 이제 교차 지원을 한다라는 말은 내신 반영하는 과목이 바뀐다는 얘기죠. 국영수과가 아니라 국영수사로. 그러니까 대부분의 수시에서 지금 일부 이제 교대, 전 과목 많이 다 반영하거나 그러지 않은 경우는 국영수사, 문과대학은 국영수사, 이과대학은 국영수가 이런 패턴으로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여행지리가 우리 학교에서는 이과반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문과는 당연히 사회탐구 메이저 과목이니까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저 문과학과잖아. 그래서 필요 없어. 그래서 자리 뜨지 마시고요. 같이 한번 봐주세요. 대학교 V월드로도 자세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일단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표는 지리학과, 지리교육과만 정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스카이, 서성한, 중경예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거랑 틀린 게 이제 지리나 지리교육 전공은 우리나라에 많은 학과들이 없어요. 경제라든지 또는 이제 화학이라든지 이런 주로 이제 메이저 과목들에 비하면 학문적인 입지가 좀 작은 편이라서 그런지 대학에서도 그렇게 많이 뽑질 않아요. 물론 이제 지리교사가 되겠다 임용고시 TO는 더 적은 편이고요.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점수가 센 지리교육과는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네, 이 표를 어떻게 보냐면요. 이제 지역, 대학명, 학과명 있죠. 그리고 계열은 인문대냐, 자연대냐, 인문계 학생 뽑냐, 자연계 학생 뽑냐. 그리고 이제 교차 지원은 각 대학마다 조금 차이점 소폭으로 있지만 대부분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모집군이 가나다로 돼 있는 이유가 제가 보여드린 건 수시 자료가 아니라 정시 자료예요. 왜냐하면 그 대학의 그 학과의 레벨을 정렬하기 위해서는 정시가 그래도 가장 객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종이니까 아무래도 생활기록부에 따라서 조금 변동되는 부분이 있고 입학생 내신으로 정렬을 하려고 해도 특목고 학생들이 우리 보통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내신이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학종으로 수시에 높은 대학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학 배치표를 볼 때는 보통 수능 점수 기준으로 그렇게 많이 봐요. 요거는 이제 연도가 좀 지났는데 원점수입니다. 100분위 점수가 아니라. 그래서 원점수이기 때문에 요걸 보지 마시고 그냥 대략적인 순서가 요 정도 되는구나. 지리과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먼저 서울대 지리학과입니다. 지리학과. 순수학문으로 지리학을 전공하는 곳이고요. 인문 계열에 편성이 돼 있지만 서울대 하면은 인문지리, 자연지리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 당연히 탑이고 최고죠. 그러니까 외국어까지 포함하면 400점 만점일 때 제외국어 빼세요. 제외국어 50점 빼서 450점 만점이 아니라 400점 만점일 당시에 영어는 지금 이제 절대평가 등급제니까 빼면은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이 수능 300점 만점일 때 286점 정도 돼야 원서를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가장 커트라인이다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이 정도 레벨이다. 그래서 정시에 당연히 서울대 모든 학과가 그렇겠지만 1등급, 1.1등급, 1.2등급이죠. 선생님 가로하는 영어 등급이라면서 영어 등급은 1, 2, 3, 4, 5, 6, 7, 8, 9 정수인데 어떻게 소수점이 나와요? 이 소수점은 이제
그 해에 서울대 지리학과에 합격한 정시 합격한 아이들의 영어 등급을 평균 낸 건데, 뭐 1.1등급이란 얘기는 한 10명 뽑았다 치면은 다 1등급이었고, 한 명 정도 2등급이 있었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상. 그죠? 그래서 300점 만점에 286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학이구나.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대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문이과 공통으로 문과는 제가 직강으로 수업을 했고요. 이과는 EBS 연계해 드렸는데,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한 화강암 있잖아요. 그 중생대 쥐라기에 관입한 대보 화강암, 그게 바로 요 관악산의 기반암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악산이 쥐라기 때 중생대 대보 화강암이에요. 연대 측정을 하면 한 1억 5천만 년 정도, 그 정도 나오고, 이 관악산 자락 바로 여기에 이제 서울대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는 서울의 이제 한강, 여의도가 여기가 되고요. 요게 이제 구도심, 경복궁이 있고 종로, 그리고 여기가 바로 서울대학교죠. 본래 서울대학교는 어디에 위치해 있었냐면요, 그 해화동에 위치해 있어요. 대학 이제 많이 알아본 친구들은 해화동? 거기 성균관대 있는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실 텐데, 맞아요. 대학로가 위치해 있고 해화동에, 아이고 컴퓨터가 못 버티네요. 이거 삐 처리해야지 또. 삐. 네, 선생님이 V월드로 수차례 시도를 해보았지만 우리나라판 구글어 쓰인 V월드는 이게 최적화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지금 학교 도서관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 노트북으로는 버티지 못하고 계속 다운이 되네요. 지금 이제 같이 화면 캡처를 하면서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걸 동영상으로 처리하면서 V월드까지 돌리는 거라 자꾸 다운이 돼서 부득이하게 제가 구글어스로 다시 바꿨습니다. 최적화가 좀 잘 돼 있죠, 구글어스가. 좀 씁쓸한 부분이네요. 우리나라판 구글어스라고 하는데 참. 자, 아무튼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해화역 로타리인데요. 이 해화역 로타리에서 서편으로 이렇게 길을 따라 들어가면 여기가 성균관대학교 정문에 해당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성균관 건물이 이렇게 있고 그 뒤로 이렇게 해서 본관 건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게 이제 학교 운동장만 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농구 코트고요. 요게. 그러면 학교 크기 규모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네임밸류에 비해서 학교 부지는 크지 않아요. 서울이 워낙 땅값이 비싸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서울대학병원이 여기에 위치해 있는데요. 원래 서울대학교가 여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60년대까지는. 정확히 몇 년인지는 뭐 저도 그렇게 나를 할아버지는 아니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60년대 이후에 이제 서울대학교 자리가 여기에서 현재 관악산 자리로 이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학교는 요 관악산 자락 바로 밑에 이렇게 분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이제 그 삼각형 모양의 출입문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래서 대운동장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축구장 크기가 있고 요쪽이 이제 인문대라든지 사범대 건물. 그래서 사범대 지리교육과는 여기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도서관 건물이고 식당이 많습니다. 서울대는 뭐 5개, 6개? 뭐 교수 식당까지 하면 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신입생 뽑는 선발 인원이 대략 3,000명 이상이고 복학생이나 아니면은 뭐 군대 간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교직원들까지 다 합치면은 대략 한 4만 명 이상, 거의 뭐 5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교직원 뭐 청소하시는 어머니, 급식실 어머니, 교수님들, 학생들, 행정실 선생님들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서울대학교예요. 그 자연과학대학은 좀 산자락 밑에 있어요. 관악산 산자락 밑에. 그래서 정문에서 한참 걸어가야죠. 빠른 걸음으로도 한 25분, 20분, 천천히 가면 뭐 한 30분. 그래서 버스가 다 다닙니다. 이렇게. 아무튼 요 관악산 자락 밑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우리나라 모든 학문의 넘사벽 인 학교, 서울대학교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대 지리학과 지리교육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점수는 입결은 거의 이제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교원 자격증을 주는 거고 여기는 안 주지만 교직 이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서울대 지리교육과를 갔더라도 선생님 임용고시보다는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제 대학원, 석사, 박사학위를 나와서 연구원을 하거나 그런 친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고려대 지리교육 볼게요. 자, 서울대학교보다는 이제 그 원점수로 치면은 살짝 낮은 정도죠. 그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많이 생각하다시피 최상위권 학생들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넣었다가 뭐 서울대 떨어지면은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고려대학교는 이제 안암동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경복궁이라고 하면은 서울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칠게요.
네, 요렇게 요게 위치해 있는데요. 고려대학교는 성균관대학교보다 부지는 좀 넓고 요쪽에 이제 정문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요렇게 산을 조금 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형태의 캠퍼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 딱 누르면 나오겠죠? 네, 고려대 의료원, 안암병원. 사실 이 지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고려대 지리교육과는 주로 이제 학부 과정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대학원이나 박사학위 과정에서는 지형학이나 자연지리 분야, 기후학 분야가 엄청 유명해요. 서울대보다 더 유명합니다. 고려대 지리교육과가 자연과학 쪽에 자연지리 분야에 있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대학은 학과도 중요하지만 어떤 교수님들이 계신지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 교수님들이 뭘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 뭘 공부하시는 분들인지에 따라 대학교 학풍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실 우리 고등학교까지는 선생님들이 뭐 임용고시를 봐서 뭐 합격하시든 뭐 교원 자격증을 받으시든 그 국가 수준의 그런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대학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수준이라기보다 그 해당 학과의 교수님들의 성향으로 학과가 이끌어져 나가는 방향이 많아서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고려대 지리교육과에는 그런 분야도 있어요. 분명히 이게 인문계 지리교육과인데도 불구하고 방사선 동위원소 분석을 하는데 그 우주기원 방사성 동위원소, 그러니까 우주에서 내뿜는 베릴륨 원소가 베릴륨이요 지표면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반감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게 이제 동위원소가 분열하게 되면서 그 연대를 측정으로 기준으로 삼아서 수학적인 방법 또는 이제 야외에 직접 나가서 삽질하고 토양 채취하고 그거 연구실에 보내서 원심 분리기 돌리고 뭐 그런 것 등등 그런 유명한 교수님이 계셔서 그런지 뭐 자연지리 분야가 엄청 연구 많이 해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이 이제 지형학, 뭐 지구과학 이런 거 배울 때는 엄청 머리 아파하죠. 마치 이제 한국지리 하는 친구들 제가 한반도의 지체과정, 지체구조 설명드릴 때 그런 것처럼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려대 지리교육과보다 조금 낮은 게 이제 경희대인데 경희대 고려대에서 매우 가까운 데 있습니다. 잠깐만 여기 어디쯤 있는데 그냥 칠게요. 네.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네, 절약해드리기 위해서 치는 겁니다. 네. 우리 경희대 이 같은 경우는 요 평화의 전당 건물, 요게 이제 서울의 그 신랑 신부들 웨딩 사진 촬영하는 걸로 엄청 유명한 건물인데. 네, 그렇고요. 이 서울시립대가 바로 이 근처에 있어요. 요쪽이 이제 서울시립대고 요게 경희대인데, 그래서 무슨 역이었지? 회기역이었나? 지하철 1호선 회기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동쪽으로 가면 서울시립대, 서쪽으로 가면은 네, 경희대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또 이 시간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요게 아마 여기인가 아니면 여기 어디 있을 텐데 궁금하니까 김재현 선생님 말 맞는지 네, 맞네요. 여기네요. 네. 그래서 경희대학교는 이제 대학이 좀 특이한 게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제 자연사박물관이라고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치고는 엄청 큰 박물관이 있어요. 웬만한 시립박물관 뺨 때리는 규모로 이 자연대, 자연계 분야에서 엄청 이제 유명한 학과들이 많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제 주로 인문이라든지 어문 쪽은 경희대 수원 캠퍼스로 많이 이사를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희대 지리학과도 서울 캠퍼스에 남아 있는데 경희대 지리학과 제가 할 말 많습니다. 경희대는 말이 지리학과지만 원래는 자연과학대에 있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과생들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지리 분야 마찬가지로 고려대하고 비슷하게 엄청 발달해 있어요. 특히 기후 관련 분야가 엄청 잘 발달해 있고 제가 이제 또 지리 전공하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그런 거 이제 레스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그 빙하기 때 그 저 황토고원 쪽에서 날아오니까 황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 토양층의 분포를 하니까 그 토양층을 다시 분석을 하고 또 연대 측정을 하고 그런 분야가 되게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리학계에서도 뭐 한 획을 그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기학이라 그래서 신생대 제4기만 연구하는 그런 분야 그런 게 굉장히 잘 발달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리학과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서울대 연세대 뭐 이렇게 뭐 서강대 뭐 성균관대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죠? 연세대 없고
서울대는 있고 참. 근데 그래서 레벨이 이제 한국교원대로 내려오게 됩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경희대하고 한국교원대 레벨 차이가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한국교원대가 특수목적 대학이에요. 지리교육, 즉 선생님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과다 보니까 여기는 당연히 교육학 쪽으로 엄청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원대 가보겠습니다. 자, 서울권대학이 아니죠, 이제. 교원대는 가만히 있자. 청주에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 어딜 텐데. 이렇게 버벅대면 안 되는데. 찾았다. 여기다. 여기입니다. 여기. 한국교원대 여기고요. 정문이 여기고 본관 건물이 여기예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대학에 비해서는 주변이 다 허허 벌판이에요. 논밭입니다. 논밭. 그냥 말 그대로 행정구역만 청주지 옛날 청원군에 위치한 그런 목적대학이기 때문에 특수목적 대학이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 교원대학교 보이고요. 여기가 이제 기숙사예요. 1, 2학년은 무조건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되려면 단체 생활에 대한 사회성도 길러야 된다. 그래서 네, 모든 학생들 1, 2학년들이 기숙사고요. 3학년부터는 이제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고 도서관 건물, 종합관 건물인데 지리과는 여기에 있습니다. 종합대학이라기보다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육박물관이라는 박물관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원대학교 4대 부속, 고등학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교원대 특성은 학부생들보다 이제 선생님들 연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학생이 1000명이 좀 안 될 거야. 한 7, 800명 정도다 치면은 대학원생이 또 그 재학생 정도하고 비슷한 수준, 선생님들 많은 그런 대학, 선생님들이 다니는 대학, 그런 좀 성격이 있어요. 어쨌든 국립대학이고 등록금이 싸기 때문에 또 이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예 들어갈 때부터 임용고시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많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한국교원대하고 건국대 지리학과하고 거의 비슷한데 여기 지금 지리 관련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노선이 대략 이제 최하가 한 1.8? 2등, 그러니까 내신이 2등급이면 조금 수시에 넣기에는 확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봐요, 저는. 수능 원점수도 300점 국스탄 만점에 253점 정도 되고. 그러니까 2등급 안쪽 무조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스펙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겠죠. 수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시 레벨로 치면은 건국대 지리학과까지 해가지고 대략 1등급대가 이렇게 나뉘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건국대 지리학과도 원래는 이제 자연과학대학이었는데 최근에 학생 모집 때문에 인문계열로 바꾸긴 했지만 이 지금 선생님이 말씀드린 대학에서 기후와 관련된 부분, 기후학 분야의 최고권이다 그러면은 건국대 지리학과가 되겠습니다. 건국대 지리학과는 이제 호수로 유명하죠. 다시 서울로 가네요. 네, 지하철 2호선 건대 입구. 그래서 일종의 건대 입구역 근처가 부도심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 보이네. 여기. 건국대는 서울에 있는 대학치고는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여기까지. 자, 이게 학교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엄청 큰 거를 알 수 있죠. 지리과는 여기쯤 어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학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이제 몇 번 학교 가보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건대 입구역이 여기고. 요 일대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업 끝나고 맥주도 한잔하고 스터디방도 있고 모여있는 그 건대 입구역 뭐라고 해야 되나? 평택의 소사벌 정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의 거리고요. 계속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제 1등급 말고 이제 2등급대로 넘어오면은 이제 드디어 국립대가 나오는데 경북대, 부산대 지리교육과가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방거점 국립대학 직어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경기도 친구들, 서울 친구들은 잘 모르잖아요. 부산대하고 경북대 대단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 부산대, 경북대, 무슨 지방대야?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중학생들은 모르겠죠. 근데 고등학생쯤 되고 고3쯤 되면은 부산대, 경북대 위용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 인구 밀집 지역이 서울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네, 부산하고 경북이죠. 그죠? 그래서 대학 레벨은 사실 인구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대학, 당연히 고3 학생 수도 많고 집에서 가까운 데 다니려고 그러고 인구가 많으니까 학문적인 발달도 되게 클 테고 그래서 경북대 지리교육과 부산대 지리교육은 거의 비슷한데 우리나라 국립대학 지리과 중에서 가장 탑을 자랑합니다. 또 재밌는 건 마찬가지로 경북대 지리교육과에도요. 주로 이제
그런 하천 아니면 이제 암석 이런 거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되게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도 재밌는 게 경북대는 서울대하고 마찬가지로 지리학과도 있어요. 교원 자격증은 주진 않지만 물론 교직기술하면 받을 수 있어요. 지리학과가 따로 있고 지리교육과가 따로 있을 정도로 엄청 큰 대학입니다. 부산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제 얘기 들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국립대 다 학교 엄청 큰 거 알죠? 시간표 잘 짜셔야 되는 거 알죠? 공강시간 없이 막 시간표 자연과학대학 1교시, 저 사범대학 2교시 이렇게 짜버리면은 정말 막 오토바이 타고 다녀야 되거나 막 쉬는 시간에 뛰어다니거나 막 그래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3, 4월 달 학기 초에 대학에 가면은 뛰어다니는 친구들 다 시간표 잘못 짠 1학년생들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경북대, 부산대는 구글어스에서 안 살펴보고 이따가 한꺼번에 보여드릴게요. 엄청 넓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 다음 이제 동국대하고 경희대 지리가 또 들어갔네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문과 애들이 경희대 지리 쓸 때의 점수 레벨, 이과 친구들이 경희대 지리 쓸 때의 레벨. 그래서 이때만 해도 분할 모집을 했어요. 인문계학생하고 자연계학생 따로. 요게 이제 뭐 이 자료가 뭐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 3년 됐나?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이제 슬슬 지금 한참 입시요강을 발표하고 있는 시기니까 확인해 보면 되는데 지리, 그러니까 우리 학교식으로 얘기하면은 70반 학생들이 경희대 지리 갈 때의 점수, 1, 4반 학생들이 경희대 지리 쓸 때의 점수, 뭐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국대는 그 서울에 있는 지리교육과 중에서는 마지막인데, 서울이라고 하는 메리트는 있지만, 그 동국대 자체가,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지리교육과 가는 친구들이 이제 그 교원 자격증 때문에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동국대냐, 교원대냐, 아니면, 그러니까 경상도에 있으면 무조건 여기고, 서울, 인천, 경기, 충남, 충북 학생들은 교원대냐, 동국대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 동국대가 더 낮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교원대하고 동국대하고 사실 제가 이렇게 엑셀 표로 정리해서 그렇지, 요거 이렇게 보면은 뭐 한 7점 정도 원점수 치고 원점수로 수능 원점수로 그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해의 경쟁률이라든지 그해의 후보자들이 빠져나가는 순서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변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경북대 지리교육이 아니라 지리학과, 그 다음에 이제 충북대가 나오죠. 지방거점 국립대학 중에 사범대가 비교적 잘 발달돼 있습니다. 경기권에 국립대학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범대가 있는 국립대학이 거점 국립대학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 충남 충북 친구들이 충북대 사범대를 많이 가요. 충북대는 한번 보고 갈까요? 청주에 위치해 있죠. 네, 청주가 가만히 있자. 지금 여긴 대전이고 여기지 여기. 네, 무심천이 이렇게 보이고요. 미호천 보이고 여기가 청주공단. 청주 시내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충북대학 부지가 제법 넓습니다. 이거 뭐 말씀드렸잖아요. 거점 국립대학이라 어쩔 수 없어요. 이 청주 시내 한복판에 여기 조금 시가지가 집들이 빽빽하지 않은 동네가 보이잖아요. 여기가 다 충북대학교 범위입니다. 정문은 여기고요. 지리과는 여기 어디 있을까요? 여기 어디. 마찬가지예요. 서울대하고 비슷해요. 여기서 걸어 들어가면 한참 가야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왜 서울대 지리교육과 안 되면은 고려대 지리교육과 가듯이 한국교원대 지리교육과 안 돼서 충북대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원서를 이제 여러 개 쓰거나 뭐 레벨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대학별로 레벨 서열을 조정하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등학교하고 다르게 대학은요, 전공 비중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교양 과목에 비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서 대학은 국영수사 또는 국영수탐, 국영수과 이렇게 갑니다. 근데 대학은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국영수과냐 국영수사냐 이거보다는 자기 과목을 얼마나 더 잘했느냐, 자기가 전공으로 선택한 과목을 얼마나 더 잘했느냐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뭐야 그래 입결이 나죠. 그럼 저 대학보다 좀 후진 대학 아니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전공은 자기가 선택한 거고 대학 4년 동안 그 전공을 얼마나 파고들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대한민국은 학벌 사회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지방대라고 하더라도 그 전공 분야에서 자기 해당 전문 분야를 완성시킨다 그러면은 그 고등학교 성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대학 레벨 그거는 조금 무의미해지죠. 확실히 무의미해집니다. 조금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선생님도 좋은 대학 안 나왔어요. 근데
선생님도 이제 뭐 학회 활동도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쓰고 뭐 그럼요. 그 지리와 관련된 분야에서 쟤 어느 대학 나왔어? 무슨 과 출신이야? 학부 출신이 어디야?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쟤 논문이 뭐야? 석사학위 논문이 뭐야? 쟤 뭐가 주로 메이저 대학원 전공이야? 이런 걸 더 많이 따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대학이 위에 있고 어떤 대학이 낮게 있다. 그거는 이제 지금 고3 때 얘기일 뿐이지 전공을 선택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그 대학 4년 동안 전공을 얼마나 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미래가 바뀌게 되죠. 그래요. 인생을 길게 보면요. 사실 지금은 대학이 전부이시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뭐 20살 살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대학교 네임밸류도 중요하지만 네임밸류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전공을 선택해라. 이게 여러분들한테 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네. 쭉 내려볼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공주대 지리교육, 전남대 지리교육, 전북대 지리교육, 직어국, 타범대로 유명한 대학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슷한 점수대 분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신여대 지리는 뭐랄까요? 지리 분야에서도 생물지리학, 조경, 환경 쪽 그런 쪽이 좀 많이 발달해 있어요. 성신여대 지리학과. 그 다음에 국립대학 중에서 조금 마지노선으로 보는 강원대가 있고요. 이해에 아마 전남대가 강원대보다 입결이 낮았겠지만 거의 강원대, 전남대, 경상대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상대도 국립입니다, 여러분. 경상북도에는 경북대라고 하는 국립대가 있는 거고요. 경상남도에는 경상대라고 하는 국립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에는 부산대라고 하는 국립대학이 있는 거고. 자, 대구대학교는 사립인데요. 대구에 위치해 있는데 아시다시피 경북대가 대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경북대에 비해서는 조금 밑에 이렇게 입결이 낮은 순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주대 지리교육이 아닌 지리학과는 공주대 지리교육과보다 좀 밑에 있고요. 그리고 꼭 대학을 지리학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마지노선으로 보는 게 이제 강원도에 있는 카톨릭 관동대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그 고3 담임을 한 7년 정도 했는데 한 4.5등급, 5등급 거의 가까이 되는 친구도 이제 수시 합격을 했었던 걸 기억이 나네요. 네. 그래서 사실 대한민국에서 지리 관련 전공을 선택한다 그러면 굉장히 학술적 입지가 작아서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물론 지금 저는 지리 안 할 거예요. 뭐 그런 70반 학생들 중에도 혹시 이제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GIS 관련된 분야 있잖아요. 지리정보체계, 뭐 지적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지리학 중에서도 이 GIS 지리정보체계를 안 배우실 수가 없어요. 전공 연계로 분명히 대학 가시면 듣게 될 겁니다. 지리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이 많지 않아서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우리 14반이든 70반이든 학생들 중에 지리로 이제 자기 전공을 결정했다 싶으시면 선생님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은 제가 뭐 많은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문의해 주시기 바라요. 아무튼 오늘은 짧게 끝내기로 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드디어 개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교실에서 마주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고 즐겁게 학교 생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가만히 있자.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3학년 2반 학생들, 우리 온라인 개학이 한국지리 수업이 많이 들었었던 학생들은 이 강의 13차시 말고 14차시도 EBS 연기해 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꼭 들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은 교실에서 만나도록 하죠. 김재훈 선생님 원격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아니지. 자, 촬영 시작. 설치법. 자, 녹화 시작. 네, 지금 고속도로 막 진입합니다. 솔직히 저도 몰라요. 그 아시안 하이웨이 1번 표지판이 어디쯤에 있는지 분명히 곳에 있는 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디쯤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퇴근하는 길에 선생님이 찍으러 갑니다. 자, 다음으로 음성 녹음되지? 네.
자, 마이크 테스트입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 들어주겠다. 짜잔 이런 식으로 X표 친 게 뮤트를 잡아주는 거예요. 요것만 한번 들어볼게요. 코드 진행은 똑같습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